이벤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에는 일산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 전매 관련해 가지고 가능하다 했고, 근데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결국에는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2월 달 2월 달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금리를 또 한 번 올립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2월 달에도 금리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 4월 4일 만에 7조 원 돌파. 특례 보금자리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날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전매 제한을 완화해주면서 소형 평수가 완판이 되면서 나도 완판 이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나도 완판. 3월달 무슨 일이 있었냐? 3월달에 이제 영등포 디그니티가 이제 청약을 했었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여기는 꼭 사야 돼 이런 분위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SVB 이 파산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도 그런 일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불과 작년 3월달의 얘기입니다. 3월달에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데 월별로 지금 그러면 1분기 정리를 해보면 위기 상황들이 초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의 어떤 부양 정책 완화하고 돈줄을 풀었죠. 특례보금자리. 그래서 1월과 2월과 3월이 올라 버렸었죠.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금매를 올리는 효과가 생겼어요. 1분기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 됐죠. 4월 달에 휘경자의 디센시아 아까 전에 저기 병세권 얘기할 때 나왔던 아파트 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4월 달에 눈치를 보면서 3.5%로 동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 아파트 지구 이 관련된 이 열람 공고가 펼쳐지면서 여의도 쪽에 또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5월 달에 또 미국 금리가 이때 0.25를 또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파월형을 끝까지 믿을 수는 없어요. 파월형을 끝까지 믿을 수는 없어요. 지금도 금리를 내린다고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23년에는 금리가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미국이 결국에는 8월 달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금리가 또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5월 달에 신사동 쇠전력 두산 위브 이것도 경쟁률이 상당히 또 높은 편이었어요.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당첨이 됐죠. 예비 당첨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승장에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6월 달에 흑설 리버자이가 입주를 합니다. 여기 이제 오타죠. 리버를 빼야죠, 이제. 리버를 빼야죠, 이렇게. 리버를 잘라야 돼요. 리버는 안 보입니다. 리버는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이게 입주를 하면서 이때 전세 물량이 과하게 쏟아지면서 전세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슈가 나고 뉴스 매스컴에도 났죠. 엄청 싼 전세가 나왔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입주장이 사라졌다, 입주장이 위험하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빠지는 거죠. 패닉 상태. 전세가로 매매 분양대금을 처리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모자르는 상황이 됐죠. 시중에 돈이 없는 상황. 그렇게 보면서 이제 2분기가 끝납니다. 4, 5, 6. 그래서 4월 달에 금리가 여전히 우리나라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이에 계속 청약을 던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들에 대해서 청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거에 대해서 청약을 다시 하겠다고 갑자기 재개발 강사도 했다가 청약 강사도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강사분들도 생기는 현상이 이제 벌어졌죠. 또 이제 7월 달이 이제 됩니다. 7월 달에 또
예, 롯데캐슬 이스트폴.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또 당첨되신 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고분양가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또 하고 계시면 당첨이 돼서 좋기는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분양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후속으로 나온 라그란데도 당첨이 됐어요. 근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저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고 가는 게 좋을지 말지. 7월, 8월 분양되는 단지들은 있는데 고분양가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시점이 되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 이제 터트리죠. 기존에 이제 특보는 줄이려고 하고 계속 갑자기 화두로 드러난 게 뭐냐? 신생아.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신생아 대출에 대해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생아를 낳게 되면은 대출 특례를 해주겠다. 구입자금에 대해서 저리로 해주겠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기가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 이제 봐보면 7, 8, 9 지금 여기 보면 7월과 8월과 8월 요때 보면은 청약의 열을 올리긴 했지만 고분양가로 인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특례 대출은 소진이 끝나면서 또 사람들의 부동산은 꺼트리지 않으면서 또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니까 출생아 대출이 또 이제 퍼져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형 공급은 중단을 하는 거죠. 과열이 되고 있는 거죠.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거 급등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는 멈춰버리고 그리고 50년 분할 상환도 잠깐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그러니까는 정책 기조라는 게 없어요. 시장이 막 과열될 것 같으면 또 금방 뭐를 했다가 또 아닐 것 같으면 또 부양을 또 했다가 정신이 없는 3분기를 보냅니다. 정신이 없는 3분기. 그러면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생아 출산율을 기반으로 한 대출 그리고 신생아를 낳아라 그리고 신생아를 낳게 되면은 저리로 해주겠다 라고 포커싱을 정치권에서도 계속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방향이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중동에서 전쟁 하나 빵 터트리죠. 그러면서 갑자기 변동이 생깁니다. 유가의 변동이 생기면서 흥구 석유가 급등을 합니다. 석유주가 급등을 하면서 단타를 하는 석유주 쪽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넓게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거죠. 단순히 부동산 투자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경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단순히 부동산 하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골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 넓게 보면서 커플링과 디커플링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고 이러면서 10월 달에 금리는 여전히 동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내릴 거라 생각을 하지만 내리지는 않고 동결을 여전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면을 해주면서까지도 이 부채 상환, 부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돼버린 거죠. 4분기가 됐을 때는. 그래서 부채가 이게 터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부채가 터지면 어떡하나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대출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 대출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역전세 난 거에 대한 전세대출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터지는 태형건설이 터트리는 12월 달 PF가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죠.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냐 마냐라고 하는 기업 PF까지 대출을 3콤보를 남기는 거죠. 자영업자 대출, 그 다음에 자영업자 대출에 그 다음에 이 기업들 PF 대출에 역전세 대출까지 이 대출로 인한 그 규모가 상당히 지금 커진 상황이고 그러는 와중에 중동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연준형은 금리가 높습니다. 5.5로 작년 말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4분기의 변동성은 부실 채권,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들이
연속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1, 2, 3월 달에는 그래도 이게 돈을 정책 자금을 풀면서 특례 보금자리를 풀면서 그리고 완화를 해주면서 전매 완화, 그 다음에 실거주 폐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1월, 3월, 4월, 5월 정도까지 2분기까지는 훈풍이 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조여드는 상황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특보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서 결국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23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24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다 그러면 이제 24년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 화두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24년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